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자로 아마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은 전일자, 약간 자정 무렵입니다. 명절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아마 보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사례됩니다. 그에 반면에 또 제주도에 대한 그런 여행객들이 정말로 14만 명, 16만 명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세상의 변화가 또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나요 요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그런 변화를 실감하는 그런 이번 설 연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종목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SKC인데요. SK의 자회사기도 하고요. 계열사죠. SK 계열사고,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친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ESG에 관련된 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소재 회사, 글로벌 소재 회사로 거듭나는 SKC에 대해서 한번 기업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핫한 종목이기도 했고요. 작년 한 해 2020년에 그런 종목이 올해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은 기업을 아직 투자 안 하신 분이나 투자하신 분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장표 몇 개를 보여줄 거는 SKC에서 직접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출처임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모빌리티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박, 투명 PI 필름, 이거 이제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투명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CT 필름. 결국에는 SK 넥실리스를 20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해서 SK 넥실리스라는 이름을 사명을 변경한 거고, 이 회사는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신소재 동박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지금 성장성이 20년에 좀 무궁무진했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을 2차 전지의 그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상장에 대한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쪽의 디스플레이 PI 필름,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경량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의 차는 결국에는 예전에 내연기관에서 무거운 그런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경량화 소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T 필름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소재 사업의 하나의 그런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CMP 패드의 국산화, 소부장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EUV, 이게 노광 공정이 요새 EUV가 핵심인데, 그쵸? EUV 쪽이. 이쪽에 필수 요소인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사실 국내 이제 어디죠? 이제 SNS텍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SK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소재. 그래서 요게 플라스틱 요새 이거 재활용, 그쵸? 코로나 이후에 일회용 재활용 이런 것들이 쓰레기 재활용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 플라스틱 병이 이렇게 라벨 이제 벗겨가지고 콜라병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찌그러뜨려서 버려달라고 막 이런 요청까지 하고, 그 플라스틱 병을 페트병을 제대로 수거도 못해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는데, 결국 이 라벨을 이제 안 뜯어도 같이 이제 이 플라스틱 병과 함께
그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코라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생분해 PLA 필름, 뭐 생분해 신소재 등 친환경 소재, 즉 환경에 어떤 훼손을 가지 않고 환경을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에 관련된 개발과 연구 개발도 하고 관련된 제품을 계속 나올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세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SKC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소개할 때 하이라이트로 소개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업, 그래서 저는 ESG에 딱 맞는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기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4분기 이제 매출액이 7,1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50억. 컨센 대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00억 정도를 손실 반영을 한 게 이 화학사업 부문에 대한 정기보수에 대한 그런 매출과 이익을 감소를 반영했기 때문에 컨센 대비 소폭 하회 실적 발표했고요. 연간으로는 어쨌든 OP가 영업이익이 1877억 원, 연간 성장으로도 21%, 그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 20%대를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장의 요인은 결국 모빌리티,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SK 그 이제 넥실리스 이 분야, 이쪽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소재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 CMP 패드 뭐 이런 쪽에 해서 혁신 소재 회사로 거듭나는 그런 가운데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넥실리스가 사실 좀 얘기를 해보면은 원래 캐시카우였던 사업 부분을 가감히 매각을 했습니다. 20년에.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SK 바이오랜드, 그죠? 바이오랜드, 그리고 SKC 코룸 PI, 다 아시는 코룸과 SKC의 합자 회사였죠. 원래 지분, 그죠? 그 두 개의 기업, 그리고 우레탄 폴리필레 글리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캐시카우 부부였던 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사업 부분을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2차 전지 응급 집전체인 동박 회사를 인수한 게, 그죠? 커퍼포일이었죠. 동박 회사 이거를 인수한 타이밍이 20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호주사를 보이면서 상당히 운이 딸랐던 거죠. 그래서 SK 넥실리스의 인수는 상당히 천운이 따랐다. 역시 뭐 최태원 회장의 또 하나의 SK 하이닉스 있는 하이닉스 인수했을 때처럼 상당히 가감한 결정했다. 뭐 이런 판단도 이런 저기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평가도 있는데요. 상당히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SK 넥실리스 같은 게 매출액이 20년에 얼마였냐면 2조 7,4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43억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배주주 순이익이 591억이나 SKC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C가 SK 넥실리스를 인수하면서 결국 고속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게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북 정읍의 동박 생산 능력을 2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지금 확대를 해놨는데, 기존 주요 거래처가 LG화학이에요. LG화학. 네, SK그룹에서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도 있죠. 지금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ITC 판결 소송 때문에 그죠? 그 결과가 구정 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슈는 있겠지만 LG화학 쪽이 주요 거래처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익스포저는 저는 크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뭐 바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악재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 이게 미국의 또 지금
이렇게 요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발표한 구정 첫 명절날 발표한 그런 SK 이노베이션의 그런 악재가 이런 SK 넥실리스의 상당한 익스포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거래처는 LG화학이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넥실리스에서 사실 두께 6 마이크로미터의 그죠? 차별화 제품, 세계에서 가장 얇은 그런 동박을 안정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정읍에서 그죠? 지금 5공장, 6공장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캐퍼가 52,000톤까지 지금의 뭐 한 2, 3만 톤에서 충분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말레이시아에 그죠? 또 추가 증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게 23년부터 아마 가동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44,000톤을 더하면은 약 96,000톤이죠. 약 10만 톤 가까이 캐퍼가 동박 생산 능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이제 중국 쪽 EV 시장은 이미 침투율이 10% 아직 미만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죠? 유럽 쪽이 가장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높은 반면에 중국 쪽도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개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따른 전기차 그 침투율과 성장이 상당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된 인더스트리 부분이 조지아주 공장을 갖고 있는 SKC 입장에서는 그죠? 이 말레이시아를 통한 그런 거점 기반 현상이 유럽과 미국 쪽으로 만약에 확장된다면은 결국 외형 성장이 상당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의 공장이 풀캐퍼 가동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공장, 6공장이 내년 초까지 완공되고 말레이시아가 23년까지 완공되면은 연간 10만 톤 이 정도의 동박 생산 능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얘기만 해드렸는데 SKC는 반도체 그리고 화학 이런 사업 부분을 다 갖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디램이나 낸드 쪽도 워낙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빅사이클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뭐 공급 자체가 그죠?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데 세라믹 파츠, CMA 패드 이런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가 작년에도 이어졌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반도체 빅사이클 통해서 더 많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 쪽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아까 4분기 전기 보수로 인한 이 손실을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그죠? PO나 PG 판매 호조와 스프레드 확대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은 전체 사업 분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동사의 성장 스토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는 시작일 뿐이라고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소재도 워낙 영향이 좋았는데 2차 전지 소재, 즉 아까 말씀드린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SK 바이오랜드, SKC 코오롱 PI, 우레탄 폴리필렌 글리콜 이런 사업 부분을 가감히 매각하면서 2차 전지 동박 회사를 인수하면서 결국에는 ESG 글로벌 소재 회사로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메리츠 증권 리서치 자료 참조인데요. 20년 예상 뭐 아까 그죠? 여기까지 나왔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과 그죠? 매출이 거의 20%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요. 제 ROE가 좀 상당히 낮았어요. 상당히 낮았는데 부채도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ROE가 상당히 개선이 되는 지금 이게 상당히 저는 보수적으로 오히려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 21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그죠? 10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3000억을 만약에 넘게 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검증할 필요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박에 대해서 생산하는 경쟁 업체들이 있죠. 지금 원래 캐퍼 1위가 아직까지는 일지 멀티리얼즈입니다. 6.5만 톤 22년 기준, 내년 기준이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공장을 하기 전까진 일진이 여전히 1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2.5만 톤, 동사가 22년 5.4만 톤이기 때문에 일진이 1등, SKC가 2등, 솔루스 첨단 소재가 2.5만 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 두산 계열사였는데, 그죠? 사모펀드에서 인수하면서 이름을 사명을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전기차 전체 시장 침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5% 미만, 그래서 EV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증설과 함께 고성장이 가능한 이런 동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동사의 컨퍼런스 콜 1월에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생산 거점 확대 의지 확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동사의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이 해외 자회사가 유럽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증설 투자 시 부지 선정 이전 가능.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유화학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최초의 말레이시아 동박 설비를 RE 100% 시도한 점도 프리미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RE 100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전력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을 RE100이라고 합니다. 즉 SKC가 말레이시아의 동박설비 RE100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ESG 기업으로 완전하게 변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추진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일진 머트리지가 동박 관련 캐피탈은 지금 현재는 1위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으론 이 ESG를 완전히 바꾸는, 그리고 모빌리티 전장 관련 소재,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죠? 지금 필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죠? 이제 동박 이런 것들, 이게 모빌리티 관련된 결국 제품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냥 예전에 그냥 전기전자 이런 업종이 아니라 모빌리티 쪽이 계속 상당히 성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LG전자도 올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빌리티 쪽을 겨냥한 그런 사업 부분이 강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더 갖추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EV 배터리 시장의 고성장, 즉 동박 제조회사들의 성장도 고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오늘 이 종목을 사실 추천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동사가 15만 톤 맥스, 미니멈 15만 톤, 맥스 20만 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기려면 투자비가 1조 원 아마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1조 원 이상. 캐퍼 증설. 그래서 SK 넥실리스가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이 6천억 정도가 있거든요. 6천억 정도. 그리고 필름 부분 분사호, 그죠? 지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KC의 모회사가 SK입니다. 주 SK. 주 SK가 여기서 중요한 게 30% 투자한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웨이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중국의 그 동박 생산 회사거든요. 이거를 SKC에 편입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SKC가 중국의 웨이슨이 지금 생산량이 한 4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4만 톤. 그래서 이거 지금 SKC로 밀어줄 가능성이, SK가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SK텔레콤 등과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24년, 25년 말레이시아까지 증축되고 웨이슨을 SKC의 자회사를 편입하게 되면은 글로벌 1위 동박 회사가 되고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의 동박을 공급하는 매출의 거의 50% 맥스,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C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지금 1등 기업인 일진 머트리저즈는 아마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캐퍼를 가지게 되는 회사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전기차만 얘기 드렸는데 성장이 그쪽으로 너무 막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드린 거고, 화학 부분, 인더스트리 부분, 반도체 부분, 이쪽 분야도 너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 현재 주가가 비싼 거 아니냐, 싼 거 아니냐, 이 논란은 오늘 이 기업 소개에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투자해도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